경청의 하이라이트. 그 의미가 뭐죠? 가끔 국회 장면을 TV에서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하다.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 서로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핏대를 높이면서 내 말만 하기 바쁘다.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청문회를 왜 여는가? 국가기관에서 입법이나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한 이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회의원들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질문을 하는 듯하지만 답변하는 사람을 무슨 죄인 다루듯 소리를 질러댈 뿐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본다. 대상자가 애매하게 말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때도 많지만 말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질타나 반박이 아니다. 거짓에 빠져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고집하는 상대를 옭아매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 중 핵심 단어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각자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진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이기는 비결은 잘 들어주는 데 있다. 왜 그래야만 하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대가 하는 말의 핵심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물어보게 되면 판단이나 조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되돌아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쳤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한 단어를 연결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얻을 것이 많아진다. 대화의 장에서 말을 많이 하면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된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되물어 확인하거나 의미를 묻지 않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면 갑론을박만 하다가 결국 신경전으로 가기 쉽다. 원하는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기도 하고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기 힘들어진다. 때로 가까스로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한다.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아서 마음의 지지대를 구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단 잘 듣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상대가 말한 핵심 단어의 의미를 물어 스스로 본질을 보게 해야 한다. 대화를 하건 회의나 면담을 하건 우리는 그 시간의 부가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그 조직의 생산성과도 직결된다. 잘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핵심 이슈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하관계에서는 그나마 직위의 위계가 있기에 어느 한쪽이 참아 넘기게 된다. 그 사람이 상사이든 부하이든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할 확률이 낮다고 한다. 싸움을 통해 비록 감정이 섞인 대화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 부모들은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말을 하지 않느냐 라며 채근하게 된다. 더 깊은 대화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다면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일단 잘 듣는 것이 먼저다.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제부터 잘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잘 들으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만나게 된다. 그 순간 그 핵심 내용을 되물어 보거나 그것의 의미를 물어보자. 지금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이 질문을 받으면 내심 당황하게 된다. 바로 그때부터 상대는 경청의 시그널이 전달받으면서
뇌의 작동이 활발해진다. 의미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의 이야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리더들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본 3단계 경청을 소개한다. 부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보면 알게 된다. 이 3단계 경청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1단계 경청,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되묻는다. 2단계 경청, 되물은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면 이번에도 집중해서 듣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준다. 3단계 경청,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이 본질로 직결되는 관문이 된다. 3단계 경청으로 매번 지루하게 반복되는 회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입사원 A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싫다. 취업을 준비하며 스타트업 기업에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대기업 근무를 강력히 권유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운동시설, 힐링센터, 카페테리아 식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친구들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연봉 등으로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다. 내심 대기업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보니 후회가 밀려온다. 같이 일하는 선배나 상사를 만나면 눈을 맞추기도 싫다. 입사 초반에는 회의 시간에 신나서 많은 제안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의견을 내면 상사들은 깔아뭉개기 일쑤였고 확실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영혼 없는 피드백만 주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에 몰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런 A씨를 면담해야 하는 상사라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A씨, 입사 2년째인데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뭐 그냥 그런데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요즘 A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요. 저 힘들지 않은데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럼 이제 가도 되나요? 그러지. 면담 실패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단계 경청으로 풀어보자. A씨, 입사 2년 차인데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뭐 그냥 그런데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네요. 1단계 경청이다. 처음에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세대여서 그런지 선배님들이 9세대여서 그런지 코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배들과 코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네요. 2단계 경청이다. 네, 저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질구레한 일만 시키고 제가 이렇게 지내려고 이 회사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합니다. 회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불쾌하고 속상하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에게서 어느 정도 긍정의 표정이 감지가 되면 3단계로 넘어간다. A씨가 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때부터 1, 2단계 경청 상황과는 다르게 깊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다. 저는 회사에 오면 할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입사 교육할 때 정말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신입이어도 과제를 주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항상 보조 업무만 주어져요. 그것도 선배님들이 바쁘면 정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가 퇴근하곤 했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회사에서 재미도 느끼고 싶은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놀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냈다면 면담은 성공이다.